선주야, 혹시 남편 오늘 출근 안 했어? 어? 아니, 아침에 나갔는데? 왜? 그래? 근데 조금 전에 시내에 있는 땡땡마트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얘. 얘는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을 양반이 여기 왜 있겠어? 어머, 아니네? 너희 남편 맞잖아, 그치? 그러네. 아니, 이 양반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한참 전에 땡땡마트에 있더니만 지금은 약국에서 나오네? 뭔 일 있나? 이따가 물어보지 뭐. 선주야, 이런 말하기 어려운데 사는 물건이 여성용품도 몇 개 있었어. 뭐? 일단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따 남편 퇴근하면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봐봐. 너가 잘못 본 건 아니야? 아니, 그 양반이 왜 그런 물건을? 뭐 한 보따리 장봐갖고 가긴 했더만 내가 네 남편인 거 알아본 것도 남자 혼자 여성용품 코너에 있어서 뭐지 하고 봤다가 알아본 거야. 잘못 봤을 리는 없어. 그래? 아니, 이상하네. 얘,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일단은 모르는 거잖아. 이따 남편한테 차근차근히 물어봐봐. 알았지? 알았어. 당신 회사야? 왜? 출근 잘하고 있나 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일에 외근 같은 건 없지? 있지. 은행 다녀오거나 고객 미팅하는 건 다 밖에서 하니까.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나 어떤 업무 있는지 이미 거의 다 알지 않아? 아니, 그냥 당신이랑 일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요즘 또라이 박 과장 없어지고 나서 한동안 조용해서 그랬나? 뭐 맨날 똑같아. 별다른 일 없어. 그럼 지금 서울인 거야? 뭘 자꾸 당연한 걸 물어. 그래. 이따 저녁에 몇 시에 와? 맨날 똑같잖아. 7시 반쯤에 도착할 것 같아. 왜, 뭐 사들고 가?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 또 아빠랑 싸웠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인가? 왜, 너 아빠 봤어?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병원에 들어가던데? 뭐, 병원? 어디 병원? 잘은 모르겠어. 나 지금 피아노 갔다가 수학 가는 길인데 거기 왜 변호사 사무실이랑 병원 많은데 그 근처에서 본 것 같아. 그래? 근데 아빠가 너 아는 척도 안 해? 학원은 건너편이잖아. 부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 땡땡역 앞에 말하는 거지? 엄마가 가볼게. 지금? 엄마 왔는데 아빠가 이미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망 보고 있을까? 그럼 아빠한테 연락하면 되지. 뭘 망을 봐? 아니, 연락해서 받을 거였으면 미리 엄마한테 말을 했겠지.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도 안 간 거 아니야. 얼씨구, 뭐가 또 엄청난 사건이야? 엄마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걸? 넌 신경 끄고 학원 가서 공부나 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참네. 나 진짜 가? 너 그 학원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얼른 가! 알았어. 당신 지금 뭐해? 회의 중. 무슨 회의? 무슨 회의긴, 월말 회의지. 그건 회사에서 하는 건가?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그럼 회의를 회사에서 하지 어디서 해? 바빠? 회의라니까. 아직도 회의 중이라고? 오늘 좀 길어지네. 이제 끝났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뭐야. 이따가 연락할게.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양말 또 뒤집어 놨어? 아니야, 됐어. 내가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아니다,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뭔진 모르겠지만 화 풀고. 그래. 엄마, 확인했어? 무슨 일이야? 아니야, 넌 공부나 해. 아니, 무슨 일이냐고. 어떤 여자랑 들어갔지?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좀 아까 아빠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미 보고 있었어. 머리 밝은 갈색의 긴 여자 맞지?
뭐야? 아빠 바람 피는 거야? 얘, 너는 그런 얘기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아니, 아빠가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졌는데 이상하잖아. 됐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니까. 너 지금 수업 시간 아니야? 선생 잠깐 나갔어. 뭐 가지러 온다고. 이놈의 학원이 돈만 비싸게 쳐받고 아주. 엄마, 사진 찍었어? 무슨 사진?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지. 진짜로 아빠가 바람 피는 거면 그거 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아냐. 너 대단한데? 요즘은 무조건 사진이나 영상부터 찍는 거야, 엄마. 참네. 야, 너는 네 아빠가 바람 필지도 모르는데 상처도 안 받고 충격도 안 받니? 재밌어 이게? 신기하긴 하지. 아빠가 성격 좋은 것 빼고는 영. 엄마가 왜 결혼했나 그것도 항상 신기한 판국에. 빨리 공부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이따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너는 어른들 일에 끼지 말고 공부나 하라니까? 얘, 너 남편이 오늘 마트에 또 왔다 갔어. 이 쌍놈의 새끼를 아주 그냥. 그런데 항상 같은 여자랑 다니네? 아, 진짜 무슨 재주로 이렇게 젊은 여자를 끼게 됐지? 얘기해봤어? 너희 남편한테? 그래. 뭐래? 아주 딱 잡아떼더라. 자기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고.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아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나지? 내가 요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거실 소파에서 잔다니까? 근데 너도 대단하다. 남편 바람 핀다고 바로 사진을. 내 딸이 시키더라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더 무섭다, 야. 그러게. 내 딸이지만 보통 독한 게 아니여. 그래서 이제 어쩌게? 변호사 알아봤어? 내가 왜 저번에 영희 이혼할 때 상담받았다던 그 변호사 있지? 그 양반한테 다녀왔어. 어머, 거기 잘해준다며. 그때 영희가 위자료로 집 한 채 그냥 뽑았잖아. 거기서 뭐래? 사진은 찍어서 그 년놈들 보여주지 말고 변호사 양반한테 먼저 보여주래.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라나 뭐라나. 이런 연병알. 그런 것들은 온 세상 천하에 까발려도 시원찮은데 뭔 놈의 사생활 침해야. 그리고 남편 카톡 내용 확인되면 몰래 캡처하라는데 아유, 이 인간이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영 쉽지가 않다. 야, 그냥 현장을 덮쳐. 뭐? 현행범만큼 확실한 게 어딨니? 그냥 그 현장을 덮쳐버리자고. 뭘 또 그렇게까지. 왜? 막상 하려니까 겁나니? 그래도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날 잡아서 아주 이 년놈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버리자. 그래, 알았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아빠, 요즘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지? 갑자기? 아휴, 아빠. 나도 둘이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 거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뭐라 그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둘 사이 일은 둘이서 풀어. 아니, 안 그래도 네 엄마가 요즘 자꾸 나한테 틱틱대더니만. 뭔 일 있어? 너 아는 거 있니? 나는 알아도 말 못해. 왜 그러는데? 아빠한테 좀 알려줘봐. 안 그래도 아빠도 엄마한테 물어봤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어떡해. 너가 아는 것 좀 있으면 말해줘. 엄마가 얘기해줄 때까지 나는 말 못해줘.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최소한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사다 주면서 물어보시던지. 그래야겠다. 고마워, 딸. 당신 요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그건 왜 물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니 뭔가 화가 났네. 대체 왜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거실에서 잘 거냐고. 됐어. 나는 이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아니,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알지. 그냥 그렇게 입 다물고 틱틱대고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고 고쳐. 뭐? 틱틱? 내가 애야? 당신 혹시 요즘 갑자기 열이 막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래? 이건 또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당신 나이도 있고 요즘 갑자기 예민해진 게 혹시 갱년기 때문인가 하고. 야!
아유, 아니면 이유를 말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 그거 정말 갱년기일 수도 있어. 사람이 호르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긴 하더라. 얼마 전에 우리 옆팀의 여자 과장도 평생 안 그러던 양반이 갑자기 본부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울더라니까. 당신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뭐? 됐어. 아니 지금 너 걱정하는 거잖아, 이 여편네야. 오늘 쳐들어가는 거야. 동선 파악했지? 응. 맨날 같은 병원에 갔다가 같은 주택으로 들어가. 저 옆 동네 빌라야. 뭐야? 그 여자 임신이라도 한 거야? 넌 왜 왔니? 저도 아빠 딸이니까요. 내 또 내 말 듣지도 않아. 언제 덮치지? 그쪽은 어때? 여기는 이상 없음. 네 쪽은? 헐, 뭐야. 네 남편 저 여자랑 주택가로 들어간다. 뭐? 뭐해? 빨리 덮쳐! 안 돼요. 들어가서 한 20분 있다가 덮쳐요. 맞다, 그래. 지금은 안 돼. 알았어. 얼른 이쪽으로 넘어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이고. 엄마 울어? 예리 너는 좀 빠져라. 우리 엄마 아빠 일인데 빠지면 쓰나요? 아유, 이놈의 기집애. 너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간다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니? 당신 이 문 안 열어? 아니 진정 좀 해. 경찰 불렀다며. 그때 문 열게.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죽고 싶으면 문을 열었지. 살고 싶어서 안 여는 거야. 살고 싶어서. 경찰 오면 문 열어줄게. 뭐야? 예리도 데리고 왔어? 미쳤어 당신? 애가 당신 닮아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걸 어떻게 그럼? 말 돌리지 말고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이제와 자리 정리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증거가 한 사발이야. 너네 내가 전부 위자료 두둑히 받아낼 줄 알아. 아 진짜 뭔 소리냐고. 당신 진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 오해? 지금 회사도 안 가고 젊은 여자랑 손잡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오해? 지금 회사도 안 가고 젊은 여자랑 손잡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오해? 미쳤어? 손을 언제 잡았다고 그래.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 얘 내 사촌 동생이야.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 준이라고. 뭐? 그걸 말이라고 해? 하다 뻔뻔하기까지. 경찰 불러서 신원조회 해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이걸 안 믿으면 내가 뭐하러 그런 얕은 거짓말을 하겠냐고. 지금 경찰이 빨리 와서 신원조회 했으면 좋겠는 사람은 나거든? 네 사촌 중에 그런 처녀가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냐고. 왜 없어? 미치겠네 진짜. 경찰 언제 와? 지금 왔다. 소리 들리지? 넌 죽었어. 제발 경찰 좀 빨리 모셔와. 죄송해요. 제 남편이 워낙 호로 새끼라서. 저희 언니도 저 도와주려다 맞고 위아래도 없는 새끼라 엄마한테도 손 찍어 마려 들고 저희 집에 여자만 셋이라서. 아니에요.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집안에 남자가 도와주는 게 맞죠. 잘하셨어요. 이 양반이 많이 먹고 몸집은 커갖고 다행이네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소란이 생겨서. 어머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주책이었죠. 경찰을 부른 게 그래도 다행이었네요. 아니 아가씨, 왜 이런 걸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지 참고 계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신고해서 유치장에 다녀왔는데 나와서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길래. 아이고, 그런 일이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네요. 제가 남편이랑 시누이들만 챙길 줄 알았지 사촌 시누까지 챙길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당연하죠. 사촌까지 누가 챙기나요? 괜히 불편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은 여자로서 챙겨야죠. 당분간 저희 집에 계셔도 좋아요. 어머,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마련해준 곳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사양하지 말고 집으로 와요. 거기 또 혼자 지내다가 그 인간 또 오면 어쩌려고. 차라리 저희 집이면 남편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웃집 전부 친해요. 여기 있는 아저씨들 다 덩치가 산만한 아저씨들이야. 걱정 말고 들어와서 지내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잠시만 들어가서 지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짐 챙겨서 들어와요. 알겠죠? 네. 아니 참내 어이가 없네. 간통죄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이런 일에 경찰을? 그딴 게 알게 뭐야. 당신 머리털 다 뽑을 생각뿐이었지 그때는.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그런 젊은 애를 만나. 아니 나처럼 배 나온 아저씨를 누가 만나준다 그래? 어디서 칠푼이처럼 이 영악한 년한테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잖아. 아이고 됐네 이 여편네야. 그런 걱정할 시간에 잠이나 더 자고 밥이나 더 먹는 게 건강에 좋겠다. 당신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미리 말해주면 좀 좋아? 내가 진작에 집으로 모셨지.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준이는 아무래도 사촌이니까. 당신 한 20년 전에 결혼식 때나 봤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부탁을 해? 아무리 멀어도 가족은 가족이지. 다음부터는 가족 얘기는 바로 말해.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 봤던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다니. 아이고 그 여리여리한 몸에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러니까 잘해줘.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다만. 시끄러워. 오늘 4시 퇴근이지? 올 때 앞다리살이나 좀 사와. 보쌈하게? 그래 많이 사와. 내 집에 살면서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안색으로 있는 건 못 참아. 알았어 그래. 남편의 사촌동생은 그렇게 저희 집에 한동안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히려 제 딸과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 1년 반쯤 같이 살다가 듣게 된 소식으론 그 가정폭력범은 결국 다른 곳에서 술 먹고 길거리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다 제대로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봤던 이혼 변호사는 결국 남편의 사촌동생의 이혼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덕분에 전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와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가씨는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해서 다시 자립할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제 딸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저희 남편은 여전히 잘 먹고 덩치가 산만하지만 더 이상 서로 오해하는 일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소홀히 했던 가족이 있다면 오늘은 더 연락도 해보고 더 챙겨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최근에 오랜 친구와 관련된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게 되어 인생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 최근에 내 글에 좋아요 댓글 안 해놨더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이래저래 많이 받고 있어서. 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뭔데? 회사 취직도 했겠다.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겠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인생 앞으로도 탄탄대로인데 뭐가 걱정이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요즘 너 내 옷이며 액세서리며 그대로 따라서 글 쓰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럼 설마 내가 너 흉내라도 냈다 이거야? 대학교 때도 이 문제로 우리 심하게 다툰 적 있었잖아. 고등학교 때야 뭐 물건 취향 겹칠 수도 있다지만 옷이랑 액세서리라든가 스타일까지 다 따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진짜 어이가 없다. 우연히 겹친 걸로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10년지기 친구를 꼽주네? 내가 착각한 거라면 미안한데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나로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내가 너 따라했어. 우리 대단한 셀럽 예진님 따라했다고. 고등학교 동창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같은 지역에 사는 건 너 하나야. 너무 꼬아듣지 말고 나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먼저 꼬아서 날 봐놓고 왜 나보고만 꼬아듣지 말래?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널 따라하겠어? 진짜 살다 이런 황당한 얘긴 또 처음 듣는다. 미안. 내가 사과할 테니까 화 풀어.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친구 정혜가 절 따라한 것은 심증, 물증 100%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 따라하던 정혜는 아예 제 대학이며 학과까지 같은 곳으로 진학하더니 철저하게 저를 카피하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절 따라하는 걸 제외하고는 말도 잘 통하고 배려를 잘해줬던 친구인지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굳이 지적을 했던 건
회사의 상사로 인해서 한창 예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예진 씨, 주말에 불쑥 연락을 하니까 미안하네. 차장님이 보내주신 서류 검토 끝나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쯤 되나 해서. 그거 차장님이 다시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메일로 전해드렸는데요. 메일로 보내놨구나. 내가 요즘 일이며 코인이며 많이 바빴거든. 그래서 예진 씨 메일을 못 봤네. 미안. 괜찮아요. 주말 푹 쉬시고 회사에서 봬요. 잠깐만. 내가 괜히 시간 뺏은 걸로 미안해서 그런데 우리 영화나 한 편 볼까? 나 코인도 많이 올랐겠다. 근사한 곳에서 예진 씨 스테이크 좀 썰어주게. 어때? 죄송하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나 언제라고 말도 안 했다. 시간이 뭐 앞으로 평생 없을 예정은 아니잖아. 제가 평일에 영어 공부도 하고 엄마도 보러 가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회사 일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누구 만나고 이럴 시기도 아닌 것 같고요. 배려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에이, 뭐 자꾸 그렇게 튕기시고 그럴까? 어차피 예진 씨랑 나랑은 연인 사이가 될 건데 회사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걸? 우리 썸 타는 중인 거. 저기요, 박 대리님.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SNS에 커플 계정 만든 거 제가 내려달라고 한 게 얼마 전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조심하겠다 하시더니 왜 자꾸 이러세요? 아니, 같은 부서기도 하고 앞으로 쭉 함께 일할 동료니까 같이 찍은 사진 올린 거잖아. 내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단체 사진 찍은 건데 저랑 박 대리님만 나오게 잘라서 올리면 누군들 오해하지 않겠어요? 커플샷 이러면서 사람들 오해하게 글 작성하시고 사귀는 사이냐는 말에 아니라고 부인도 안 하시고 대체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야 예진 씨가 좋아서 그러지. 커플인 척하고 좋아요도 받고 그런 것도 재밌잖아. 정 부담스러우면 장난치는 거 숟가락 얹는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오해하는 거 싫고요. 더는 그런 불쾌한 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말에 업무 외적으로 자꾸 말 걸지도 마시고요. 예진 씨, 내가 그래도 예진 씨 상사인데 말이 좀 심하네? 업무 외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서로 긴밀하고 끈끈해져야 회사 일을 할 때도 더 능률이 오르지. 적당히 안 하시면 진짜 인사과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징계 정도로 안 끝난다고 들었으니까 자중해주세요. 알았어. 아유, 사람 참 까칠하다. 예진 씨는 본인이 이쁜 걸 너무 잘 안다니까? 내가 스트레스 줘서 너무 미안한데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줄게. 필요 없으니까 환불 처리할게요. 같은 회사의 상사인 박 대리는 탈모가 오고 있는 데다 배가 불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격부터가 음습하기 그지없는 것이 문제였죠. 저 말고도 회사의 여자란 여자는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사람이었고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으면 1순위로 잘릴 사람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박 대리로 인해 회사 생활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저였지만 친구 혜정은 위로는커녕 제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뿐이었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무슨 일인지 너가 잘 알면서 뭘 묻고 있어. 내가 너 전화번호 알려주면서까지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걷어차냐? 진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 잘 알잖아. 진우 씨한테 내 연락처 알려줬던 게 너였어? 우리 예전에 안 좋게 끝났었고 앞으로도 다시 잘해볼 마음 없어서 그랬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좀 나도 많이 황당하네. 왜 멋대로 내 전 남친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줘? 적반하장으로 이러니까 어이가 없다. 그럼 내가 너 전화 알고 있는 거 뻔히 알고 묻는 사람한테 모른다고 말해? 나 사이에서 난처한 건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지? 물론 너도 난처했겠지만 갑자기 전 남친 전화 받고 당황했던 나만 하겠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은 내 의사를 먼저 좀 물어주면 안 될까? 그래. 넌 항상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랑하고 뻐기는 사람이지. 내가 진우 씨 먼저 좋아했는데 멋대로 채가놓고 내 눈앞에서 이렇게 또 차는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 그 잘난 자존감 나한테서 채우려고. 맞지? 너랑 알고 지내면서 여지 것들은 말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때까지 넌 쭉 그런 식이었어. 사람 항상 깔보고 나 시녀처럼 여기면서 부려먹었잖아. 내가 너 따라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심 좋았을 거고. 내 말 틀려? 애초에 친구 사이에 비교하고 누구 잘났다 못났다 평가한 적도 없어. 내가 그러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 예진 씨는 고상하고 우아하니까 나처럼 천박하게 안 논다. 이거네? 나는 옹졸하고 열등감 덩어리라서 사고방식부터가 글러먹었고 적당히 해. 안 그래도 나 회사 생활 때문에 지치는데 너까지 이러면 정말 힘들어. 좋은 회사 취직해놓고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이런 것부터가 이미 다 잘난 척하는 거야. 내 배려 무시하고 나 못된 년 만든 거라고. 그리고 적당히 하긴 뭘 적당히 하라는 거야. 내가 너 명령 듣는 사람이야? 난 앞으로도 계속 내 맘대로 할 거거든? 그럼 너랑 나랑 인연도 여기까지겠다. 친구로 지내는 동안 좋았던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안 좋게 끝내게 되니 아쉽네. 마지막까지 사람 내려다보는 말투 쓰는 것부터 아주 짜증난다. 내가 너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친구 혜정은 제게 무슨 억하심정을 쌓아왔던 것인지 제 말을 제대로 꼬아듣더군요. 얼마 뒤 혜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몸을 함부로 굴린다느니 회사 취직도 남자 꼬셔서 들어갔느니 하는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선에 한참 넘은 행동이었죠. 그만하라고 문자를 보내도 들어먹질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소라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박대리에게서 다시금 연락이 왔습니다. 예진 씨, 내가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 제가 일 외적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부탁으로 끝나는 말인 줄 아셨어요? 정말 인사과에 얘기해야 정신 차리실래요?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내가 예진 씨하고 커플 계정 다시 만들었거든? 좋아요 많은 거 보면 예진 씨도 놀라서 감동받을 줄 알고. 딱 박 대리님이 할 법한 생각 수준이네요. 더 관심 없으니까 계정 빨리 삭제하세요. 진짜 고소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게 됐어. 난 예진 씨 일편단심이었는데 그쪽에서 너무 적극적이라서 내가 녹더라고. 사귀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남자다 싶고 내심 기다렸을 예진 씨한테 너무 미안하네. 네네, 백년해로 하시고요. 그 여성분한테 잘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아쉽다고 말하면서 매달리면 나 다시 예진 씨랑 잘할 수 있는데? 예진 씨가 나 진짜 필요로 한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진짜 한마디만 딱 더 해보세요. 바로 인사과랑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 때릴 테니까. 박 대리의 헛소리를 차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혜정에게서 연락이 왔죠. 그 내용은 제가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친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예진아, 남친 몸보신 좀 제대로 시켜줘야겠더라. 그동안 내 연락 피하면서 헛소문 퍼뜨리더니 웬 뜬금없는 남자친구 얘기야? 으이구, 열받았으면서 이거 또 시치미 떼는 거 봐라, 기집애. 나 어제 네 남친이랑 잤어. 근데 남자친구가 힘 하나도 못 쓰더라? 너가 회사 때문에 심란하다는 게 같은 회사 다니던 남자친구 밤일 때문이었던 거 바로 알겠더라. 뭔 소리야? 나 남자친구 없는데? 뭐? 이게 또 거짓말 치네? 커플 계정까지 만들어 놓고 모른 척 해봤자 다 들켰어. 네 남자친구 나한테 넘어왔고 너 단념하겠다고도 말했는데? 설마 박 대리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커플 계정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만든 거야. 뭐? 그럼 왜 너랑 다정하게 단 둘이 포즈 취하고 있는데? 단체 사진에서 우리 둘만 잘라서 올린 것부터 이상한 사람인 줄 모르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지. 남자친구는커녕 그동안 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외모부터 애초에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는 사람이라 성격부터가 내 취향 아니고. 말도 안 돼. 분명 어제 나랑 잘 때는 너랑 사귄다고 했었는데? 난 모르겠다. 정말 너도 박 대리도 다 비정상이라 뭔 생각으로 사는 건지. 그럼 난 어떡해? 예진이 네 남자친구인 줄 알고 뺏은 건데? 나도 그런 남자 취향 아닌데 억지로 같이 잔 거란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업자득인걸.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봐. 내 건 다 따라하고 뺏으려던 너랑 나랑 커플인 척 거짓말하던 박 대리. 두 사람 은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치? 너 말 다 했어? 이거 다 책임지라고. 안 그럼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너나 박 대리 싸잡아서 고소장 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맘대로 해봐. 감옥 갈 자신 있으면 또 덤벼보라고. 감옥이 무섭지도 않은지 친구는 더 가열차게 절 향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전 결국 친구와 박 대리를 싸잡아 고소를 했죠. 예진아, 내 인생 살려주라.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응? 고소하겠다고 분명 말했는데 경고 어긴 건 너잖아. 그러게 좋게 대해줄 때 알아듣지. 박 대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을 왜 열받게 해? 나 그 사람 아이 임신했어, 예진아. 부모님한테 알리니까 애 꼭 낳아야 한다면서 결혼하라는데 어떡해? 박 대리의 임신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내 인생 어떡하면 좋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얘기는 안타까운데 우리 이미 더는 친구 아니라고 했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결혼식 가면 식대보다 축의금 조금은 더 넣어줄게.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자식이랑 결혼하게 생겼다고. 내 타입도 아닌 못생긴 인간이랑. 내가 질려서 고소까지 한 마당에 그걸 모르겠니? 하여튼간에 이거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매달리지 말고 죗값이나 잘 치러. 예진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아직 친구잖아. 미안.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결국 박 대리는 친구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간 저질렀던 짓거리로 인해 회사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저는 고소를 통해서 두둑한 보상을 받은 데다 두 사람이 나름의 죗값을 치른 것 같아 속이 전에 없이 후련해졌습니다. 좋게 말해도 선을 넘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인간들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제 사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속 후련해지는 기분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만 각자가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무언가 활동을 할 때는 성격을 잘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편인 저와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아들과 결혼한 저희 며느리는 이런 배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기만하는 것은 물론 배려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며느리. 그 며느리의 인생을 박살 내준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엄마 미안해. 집사람이 같이 지내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자주 들리면서 엄마 아픈 거 챙겨주도록 할게. 미안할 건 또 뭐니? 원래 임신하고 애 가지면 사람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며느리 눈치 보이게 할 정도로 모진 시모는 아닌 거 너도 알잖니. 아무리 그래도 집 장만도 엄마가 해줬고 아빠도 없어서 혼자 지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 문제 때문에 집사람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까 싶기도 하네. 아서라, 괜히 싸움 나기만 하고 좋을 하나도 없다. 나는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쁜 손주나 손녀 안겨주면 그걸로 만족할 사람이야. 결혼할 때만 해도 엄마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한 집사람이었잖아. 게다가 집까지 장만해주면은 더더욱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게 황당해서 그렇지. 그것만이면 내가 말을 안 해. 직장도 다니겠다고 해놓고 막상 나랑 결혼하자마자 그만둬 버렸잖아.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얘기를 듣기는 했다만 많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니? 애가 나 볼 때는 싹싹하게 구는 것 같더니. 그것도 결혼 전에 빚진 것들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선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이 개념이 없고 뻔뻔한지 모르겠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다니까. 애까지 있는 마당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한들 어떡하겠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으니 네가 참으면서 살도록 해라. 솔직히 말해서 아내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인 장모님들까지 자주 들려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야. 내가 불편한 티 내니까 결혼한 마당이니까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는 거 있지. 그렇게 따지면 나랑 엄마는 본인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솔직히 집사람은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앞으로 어미가 또 스트레스 주는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거라. 같은 여자로서 얘기해 볼 것이 있을 테니까 이 엄마가 나서도록 하마.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거리만 안겨다 줘서. 걔가 정신적으로 병도 있다며 원래 아픈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다. 네가 겪고 있는 고통, 이 엄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하고. 알겠지? 결혼 전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아이가 생기게 된 저희 아들. 결국 며느리와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는 싹싹한 성격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뻔뻔하고 이기적인 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 면전에서 욕설을 내뱉는 일이었죠. 애미야, 내가 궁금한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들이 다 썩어 있더구나.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랑 냉동실에 넣어두는 거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분간을 안 해놓고 있고. 그이나 저나 딱히 음식 같은 거 집에 있는 걸로 잘 안 챙겨 먹잖아요. 그리고 제가 입던 요즘 심해서 밥맛이 없는데 왜 자꾸 반찬이며 국이며 차려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너 임신했으니까 몸에 좋다는 걸로 했다고 하지 않았니? 줄 때는 감사하다면서 잘 받아 챙기더니 이제 와서 싫었다고 하면은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질 말던가. 야이씨, 적당히 하라고 이 아줌마야. 닥쳐. 아줌 뭐? 너 지금 시어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틱 증상 때문에 욕설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래요.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욕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닥쳐.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왜 욕설이라는 게 뭐 갑자기 너 상황에 딱 맞게 튀어나오고 그런다니? 우리 애도 그거 알고 있었고. 저도 최근에 임신해서 알게 된 건데 어릴 적부터 틱 증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스트레스 받아야 되니까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이 미친 아줌마야. 일단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알겠다. 아들이랑 같이 병원을 가보든지 하거라. 엄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집사람이 욕설을 했다니? 너는 뭐 얘기 들은 거 없니? 걔가 틱인지 뭔지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욕을 내뱉지 뭐니? 세상에, 나는 걔가 우울증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정도 있는 줄 몰랐구나. 일단 집사람이랑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나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나는 네가 결혼할 때 우울증 정도만 있다고 들었지 그런 병까지 있는 줄은 몰랐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건 집어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다는데 너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 엄마가 결혼 반대할까봐 나는 네가 숨긴 줄 알았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왜 숨기겠어? 오늘 정말로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집사람이 그런 증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거야. 일단 처남이랑도 얘기해보고 이 사태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한테 정해지면 알려줄게. 며느리의 증상에 대해서 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틱 증상이 있었다가 괜찮아졌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재발한 케이스라는 얘기였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틱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욕설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난폭한 모습을 보이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듣기에는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나 아들이나 며느리를 배려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집에서 모셔져도 모자랄 건강의 상태였던 판국에 며느리의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가, 몸은 좀 괜찮니? 네가 좋아하는 죽 해봤는데 맛이 어떤지 간 좀 보거라. 아나 진짜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죽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고기 사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건성으로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네. 사람 말을 건성으로 듣다니. 너 지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대로 소고기도 넣고 맛있게 끓였으니까 맛만 좀 보거라. 그러니까 누가 수발 들어달라고 했어요? 음식 내가 해달라는 거나 차려주면 되지 왜 멋대로 죽을 먹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냐고. 아줌마, 내가 아들 새끼 임신했는데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이 미친년아.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욕설 나온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너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아픈 몸으로 수발 들고 있는데 고마운 마음은커녕 짜증나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니? 이런 식으로 사람 양심 공격하고 열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결혼을 할라 치면 훨씬 더 좋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보면 가정부도 고용하고 집에 음식 맛있게 해주는 사람까지 쓴다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내 친구들은 다들 시집 잘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대체 뭐냐고. 아가, 내가 어지간하면은 참고 이해해 주려고 해도 말이 너무 심하구나. 사람이라는 거는 본디 분수라는 게 있는 거다. 그 분수에 맞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 인생이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임신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냐고 이 미친 아줌마야. 손주든 손녀든 얼굴 보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아이까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내가 미칠 지경이니까. 네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라도 들어보자꾸나.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결혼을 안 했으면 될 일이잖니. 그런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한지 모르겠구나. 지금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도 괜찮다.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내가 이혼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라고? 양육비 받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마음 없으니까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을 해대는 며느리를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른 집안은 모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쥐 잡듯이 잡는다던데 저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천벌을 받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기만 했죠. 아들 역시도 이런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못난 아들이라서 엄마 힘들게만 하고 정작 제대로 아내 통제도 못하고 엄마한테 정말로 내가 면목이 없다.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미숙한 애잖니.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고 해봤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사고 쳐서 결혼하진 않았으면 엄마도 이렇게 마음 괴로울 일 없었잖아. 집사람이 엄마한테 이렇게 막말하고 힘들게 할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애가 갑자기 들어설 거라고 누군들 예상이나 했겠니? 출산하고 나면 며느리도 스트레스 덜 받을 거고 증상도 차츰 좋아지겠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자꾸 욕설을 하는데 나한테까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약이라도 먹어보자고 했는데 애한테 나쁜 영향 갈까봐 안 먹겠다더라. 나 아내가 임신하는 게 두려울 지경이야. 아무래도 정관수술 받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어. 정관 수술을 한다고? 그거 하게 되면 너 이제 애 못 가지게 된다는 뜻 아니냐? 집사람 생각해서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임신 한 번 했는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보면 다음에 또 임신하게 되면 정말로 엄마한테도 못할 짓이고 집사람도 힘들 것 같아서. 걔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구나. 너랑 결혼하기 전만 해도 직장 생활 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괴로웠다며. 그런데 이제 집에서 편하게 놀고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쏘다니고 있잖니. 맞아. 클럽 죽순이라서 여기저기 쏟아내고 놀러 다니는 건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집사람 의심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려나 싶기도 하고. 클럽 죽순이라니? 그러면은 걔가 클럽에서 너 만났었던 거니? 그런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구나.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라서 안 했던 거고 집사람 만난 건 클럽에서 만난 건 아니야. 그런데 클럽 죽순이 기질이 어디 가진 않는 건지 최근에도 클럽 가고 싶다고 나한테 떼쓰더라고. 임산부가 무슨 소리 하냐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했다가 크게 싸웠던 일도 있었어. 아니 걔는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인 나한테나 남편인 너한테 욕하는 것쯤이야 틱 증상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클럽에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임신을 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유부녀가 그게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미칠 것 같고 애를 임신했다는 우울증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나로서는 할 말이 없지. 내가 여자 임신했을 때 심리를 아는 것도 아니니까. 엄마도 나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너 가졌을 때 힘든 게 뭐가 있겠니? 임신하기 싫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너 낳을 날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망하다. 난 솔직히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갚으려무나. 며느리가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애 낳고 나면 달라질 것 같으니까 기대해보자꾸나. 하지만 출산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배가 불러올수록 며느리의 폐악질과 막말은 더 심해만 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갔다 올 때마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의 뒤를 몰래 밟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기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나 싶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놀랍게도 클럽을 점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클럽에 입장하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여러 클럽을 번갈아 다니고 있더라고요. 춤을 추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과 노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기색이라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아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는 걸 얘기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긴데 그래? 나도 사실 할 얘기 있는데 엄마 얘기부터 일단 들어보자. 며느리 말이다. 최근 집 밖에 나갔다 오는 일만 있으면 애가 욕설도 더 심해지고 막 나가는 것 같아서 따라다녀 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클럽을 쏘다니는 게 아니겠니? 클럽에? 집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것만이면 차라리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나도 별 생각은 없었을 것 같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클럽에서 춤을 추고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듯한 기색이었어. 마치 자기한테 죄 지은 사람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눈빛에 살기도 등등하고 말이다. 그러네. 엄마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야 퍼즐이 풀리는 기분이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퍼즐이 풀리다니?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최근에 정관 수술 받으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의사한테 검사 받아보니까 내가 일반 사람보다 한참 미달이더라고. 한참 미달이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관 수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자가 현저히 부족한 무정자증이래. 그래서 임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며느리가 너랑 사고 쳐서 임신하게 됐다는 건 또 무슨 소리니? 아니, 이야기를 알아듣게 좀 해보거라. 난 도통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엄마가 똑바로 이해한 거 맞아. 무정자증이라서 집사람이랑 나랑 사고 쳤다고 해도 애를 가질 확률 자체가 없었던 거였어. 집사람은 분명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던지 다른 남자애를 가진 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내 애였던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던 거겠지. 모르고 결혼했던, 속이고 결혼했던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내 아이가 아닌 것만은 100%야. 아이고, 찬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다 겪는 거니? 남의 아이를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애인 것처럼 알고 애지중지해 왔다는 거니? 맞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만약 엄마가 집사람 걱정해서 몰래 따라다니지 않았거나 내가 집사람 생각해서 정관수술 받으려고 안 했었더라면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 다 있니? 그러면은 걔가 틱 증상이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있는 이야기니? 그렇잖아도 내가 장인이랑 장모한테 몰래 떠보듯이 확인해 본 적이 있었거든. 그것도 다 거짓말이더라. 어릴 때 틱 증상이 있었다가 지금 재발했다고 나랑 엄마한테 말했었잖아. 그런데 장인어른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슬쩍슬쩍 물어봤는데 그런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틱 증상이 갑자기 생겼거나 틱 증상이 생긴 척 한다는 건데 대체 걔는 왜 그런다니? 거기까지는 나도 짐작만 할 뿐이지만 틱 증상 핑계대고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건 아닌가 싶어. 그렇게 화풀이하고 짜증내면서 밖으로 쏟아낼 핑계가 있어야 진짜 애 아빠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 아들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줬었지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들 뿐이었는데요.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었고 욕설을 일부러 하면서 밖에 나갈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죠.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봐야 시어머니에게 미친년이라고 욕까지 해가면서 밖에 나갈 구실을 만들어내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런 며느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죠.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출산할 때까지는 이 문제 따지고 들지 않는 게 좋겠다. 따지고 들지 않는다면 계속 참겠다는 얘기야? 집사람 출산까지 아직 2개월 정도나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이 문제 어떻게 감당하려고. 괜히 이 문제 미리 폭로했다가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뒹굴어대고 유산이라도 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확실히 애를 낳고 나야 친자 확인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실제로 낮은 확률이지만 정말 네 애일 확률도 있지 않겠니?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네. 만에 하나라도 내 친자식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엄마 말대로 하기로 할게. 그리고 남의 자식이지만 괜히 이 문제 까발렸다가 죽게 만들고 싶지도 않으니까. 분명 본인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유산을 해서라도 안 지려고 할 게 집사람이니까. 사돈 양반들한테도 이 얘기는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주변 사람은 물론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나랑만 이 문제로 얘기해야 된다. 알겠니?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도저히 이런 문제 혼자서 감당 못했을 거야. 네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분고분하긴 해도 속까지 약한 사람은 아니다. 누군가를 열받게 하고 상처 줬으면 본인도 다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도중에 절대 무너지지 말고 버티거라. 알겠지 아들? 아들과 저는 며느리를 혼내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결국 참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부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제 자식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비롯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 확실했었죠. 또한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친부도 모르는 자식을 데리고 다시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기다리는 것이었죠. 이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틱 증상이 나날이 심해진다면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됐죠. 어머님, 저 출산하고 나서 임신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김장을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세균이 드글거리는 그 손으로 김장을 담그고 있으면 먹고 배탈이라도 나라는 뜻인가요? 당장 갖다 버리고 다시 하세요. 내가 하나 물어보자꾸나. 너 정말 틱 증상이 있는 거 맞기는 맞니? 듣자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막말하는 거 통제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네가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내가 참고 있느라고 그러는 거지.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닥치고 김이랑 하라는데 왜 자꾸 따지고 들어? 손자 안겨다 줬으니까 이제 더 볼 일 없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라면 정말 멍청한 생각이야. 애 데리고 내가 훌쩍 사라지기라도 하면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인생 망하는 거라고. 그래, 김장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런데 맛도 안 보고 손으로 담근다는 이유로 막말부터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니? 막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라 치더라도 이 시모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거는 틱이랑 상관없는 얘기기도 하고.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요. 이 미친 아줌마야. 친정도 갖다 줘야 되는데 손으로 김장하면 어떻게 먹냐고. 왜? 또 입덧이라도 하는 거니? 말투가 왜 그따위야 이 미친 아줌마야. 나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성질 긁는 말 할래? 누구 정신 나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그래. 니년 정신 나간 거 잘 알겠으니까 어디 정신 들어올 때까지 김치 싸대기나 맞아보자꾸나. 갓 담근 김치로 김치 싸대기 좀 맞아보거라. 아, 왜 때려? 때리지 마요. 이 미친 아줌마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사돈들한테도 연락을 취해 울며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김치 싸대기를 때리며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욕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틱 증상이 거짓임도 알 수가 있었죠. 곧 이어 아들과 사돈들이 도착을 했고 저는 그간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며 며느리가 저질러 왔던 만행들을 죄다 폭로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돈들은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모든 게 사실이라는 증거까지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는지 도중에 뛰쳐나가더라고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야?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증거를 모아뒀던 거야? 내가 클럽 다니던 것부터 몰래 미행하고 사생활 다 뒤지면서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증거를 모았다고? 당신 스토커야?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클럽 전전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고르던 당신이 나를 선택해준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우리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당신이란 사람을 믿고 잘 해낼 거라고 희망을 가졌었다고. 그런데 내가 무정자증인 걸 알고 당신이 틱 핑계대면서 엄마 괴롭히는 걸 아니까 다 부질없다 싶더라. 더 이야기할 것도 없으니까 당장이 집에서 나가줘. 조만간 이혼 소송 서류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나 이대로는 이 집에서 절대로 못 나가. 애 혼자서 기르고 스펙도 없이 살아갈 거 생각하면 이 집 내가 고스란히 가져도 모자란다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든 다달이 300만 원씩 주든 약속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이 집에서 안 나가. 이 철딱선이 없는 년아, 사회에는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네가 멋대로 우긴들 하나라도 잘한 게 있고 유리한 점이 있는 줄 아니? 남의 자식 가져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해서 결혼식까지 올린 게 너다.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니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한 거다. 네 빚 갚아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하니까 언제까지고 그렇게 호구처럼 대할 수 있을 줄 알았니? 이제 나는 당신한테 더는 안 속아.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우리 집안에서 썩 꺼져. 그러면 나한테만 이 사실을 전하면 되는 거지. 왜 엄마랑 아빠도 같이 듣게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나 당신들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고스란히 토해내게 할 거라고. 가뜩이나 우울증 있는 사람 힘들게 했으니까 전 재산 갖다 바쳐도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절대 보상 불가능할걸?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달라질 거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네가 정말 미치기는 단단히 미친 모양이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나 인생 망했다고. 일부러 애 낳을 때까지 당신들 기다린 거지. 낙태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기다린 거 맞지? 나랑 엄마는 당신이 회개하고 도중에라도 진실을 말해주길 바랬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흘러갔으니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 닥쳐. 닥치라고. 발악을 해대던 며느리는 다시 되돌아온 사돈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사돈들은 저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지만 며느리의 사과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결국 이혼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며느리는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결혼 전 아들이 대신 갚아줬던 빚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혼자서 아들을 길러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부를 찾지도 못한 채 말이죠. 뒤늦게나마 사돈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술에 잔뜩 취해 원나잇을 즐기던 때라서 친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고 하네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망친 셈이니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